엄마, 이제 민준이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희 너무한 거 아니니? 너무하다고요? 아까 너랑 민준이 엄마랑 얘기한 거 다 들었어. 그렇게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애 좀 컸다고 눈치 없이 계속 오냐는 소리를 해? 그냥 애 다 컸으니까 이제 안 도와줘도 된다. 그렇게 말했으면 됐잖아? 저도 섭섭한 거 많았어요.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용돈 드리면서 어머님, 아버님 손주 실컷 보시라고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뭐? 초인종 안 누르고 그냥 집에 들어오신 적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왜 어머님, 아버님 희생한 것만 얘기하시는데요? 저희도 용돈 드리느라 빠듯했어요. 그리고 원래 손주 어릴 땐 어른들이 희생 감수하고 어느 정도 크면 알아서 빠져주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현은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현 씨는 남편과 함께 60 넘은 나이의 손주를 전적으로 돌봐주었습니다. 물론 손주가 예쁘지만 원해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는 게 싫다며 울며 부탁하던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양가 부모 도움 없이 애 키우면서 맞벌이까지 하기 힘든 것을 알기에 힘들 줄 알면서도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 키우느라 힘겨워하는 아들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애가 좀 크니 그런 희생을 한 시부모가 눈엣 가시처럼 여겨지는 모양이었습니다. 뭘 해도 불만이 가득했고 뒤에선 시부모 험담을 해댔습니다. 애가 어느 정도 컸으면 알아서 눈치껏 물러나야 하는 거라는 며느리의 말에 현 씨 부부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애 봐준 공이 없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손주를 봐준 것이 그 덕에 맞벌이하며 자리 잡고 직장에서 진급도 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런 부모를 애틋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골치 아픈 존재라고 생각하는 듯했죠. 그래서 고된 육아마저 손주와의 추억이라고 생각했던 현 씨를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현 씨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미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죠. 현 씨는 딸 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아주 어렸을 땐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몇 년을 육아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애 셋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자식들을 끌어안고 울었던 적도 많았죠. 나는 애들이 혹시나 애 봐달라고 할까봐 무서워. 뭐가 무서워? 안 그래도 허리 아픈데 애를 어떻게 봐? 그렇다고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싫다고 왜 못해? 싫다 그러면 부모 얼굴 보고 싶겠어? 요즘 애들은 손주 안 봐주면 부모랑 연도 끊는다잖아.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에 현 씨도 내심 동의했습니다. 자신도 손주를 돌봐줄 만한 사정이 안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두 딸이 결혼하고 나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첫째 딸은 멀리 살기도 하고 돈을 잘 벌어 그런지 도우미를 써가면서 알아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아이를 갖지 않고 살겠다고 선언했죠. 그래. 뭐 요즘 사람들 다들 그런다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지. 현 씨는 그래도 애를 낳아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내 삶을 깎아먹는 일인 줄 알기에 애 안 낳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이미 손주도 있었기 때문에 손주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아니, 누나도 참 희한해요. 애 안 낳고 살면 금방 이혼하죠. 그런 둘째 누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아들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들도 많다는 요즘 세상에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고 얼마 안 있어 아들네의 출산이 현시의 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잘 있니? 네, 잘 있어요. 사부인은 괜찮으시대? 아, 저희 엄마요. 여기저기 아프셔서 걱정이에요. 어디가 아프시다는데?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그렇고 무릎도 아프시다고요. 아이고, 어쩜 좋니?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안사돈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아프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번에 허리가 아파서 쓰러지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안사돈이 두 손 두 발을 들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복직을 보름 앞둔 어느 날이었죠. 아들 며느리가 현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좀 봐주세요. 예원이 이번에 회사 다시 돌아가야 해요. 몇 달만 더 쉬다가 복직하면 어때? 그러면 다시 복귀하기가 힘들어요. 잠깐씩 봐주는 것도 아니고 아직 어린 갓난애를 종일 돌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현씨 부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번에 복귀하지 않으면 일을 그만뒀다가 나중에 이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력 단절이 되어 새로 취직하기가 힘들다고 했죠. 애 다 클 때까지 기다리면 저 일 못해요. 발을 동동 구르며 제발 부탁한다는 며느리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돌이 될 때까지 거의 아들네 집에 상주하며 현씨가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이제 오니 민준이는요? 지금 막 재웠어. 수고하셨어요. 반찬 꺼내놨으니까 국만 데워서 먹고 자. 네? 민준이 아빠는 늦는데요. 그래, 들었어.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그래, 나오지 말고. 낮 동안 손주를 보고 반찬도 좀 해두고 아이 때문에 지저분해진 거실도 치우니 하루가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저녁 8시 반쯤 현씨는 아들네 집을 나섰습니다. 이미 바깥은 깜깜해져 있었습니다. 보통은 아들이 일찍 퇴근하면 데려다 줄 텐데 아이만 두고 며느리도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 현씨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은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둘 중 하나는 퇴근을 해야 하는데 요즘에 바쁘다며 늘 이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남편이 물었고 현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민준이 먹이면서 죽 먹었어요. 근데 입맛이 없네. 뭘 먹기보다는 휴식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이제는 애를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그래. 아무래도 그래야겠네. 집에 도착한 시간이 9시 반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7시까지 아들네 집으로 다시 가야 했습니다. 애가 아주 어릴 때는 현씨가 갔지만 이제는 애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래야 나도 같이 봐주지. 남편도 퇴직해서 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나을 듯 했습니다. 남편이 밥도 늘 부실하게 먹으니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말이죠. 아이고 허리야. 들고 있지 말고 내려놔요. 종일 어떻게 그렇게 있어? 아, 이놈이 들고 일어나라고 난린데 어떡해? 허리도 안 좋은 양반이. 당신 어깨 아프다며? 환갑 넘은 둘이 아이 하나 돌본다고 고군분투했습니다. 나이 들며 여기저기 삐걱대는 바람에 하나 키우는 일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닮아 우량하라 들고 있기만 해도 어깨가 빠질 것 같았죠. 그래도 예뻐.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내 손주니까 키우지. 남의 애는 죽었다 깨나도 못 키워주겠어. 남편의 말에 현 씨도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따가 민준이 데리러 오면 냉장고에 있는 검정 비닐도 같이 줘야 해. 혹시 내가 기억 못하면 당신이 꼭 말해줘요. 알았어. 현 씨 부부는 자식들 일하느라 고생한다고 반찬까지 따로 해서 챙겨줄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현 씨도 남편도 아들 며느리가 부담이 될까 싶어 불평 한마디 없이 그렇게 손주를 키웠죠. 그런데 아이를 데려다 주러 며느리 집에 갔을 때 우연하게도 며느리가 안사돈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음식 솜씨 없다니까. 그냥 해주시니까 먹긴 하지. 돈 안 드니까. 내가 하기 귀찮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살림 잘 못하셔. 우리 집에 오셨을 때도 뭔가 어수선하고 지저분했어. 그렇다니까. 그래도 용돈 얼마 안 드리니까 그러려니 하지. 내가 바보야?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를 하게. 하지만 안타깝게도 며느리는 바보가 아니었는데도 현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았죠. 며느리는 현 씨를 보고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현 씨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현 씨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당장 내일부터 아이를 봐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뒤늦게 퇴근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다 필요 없고 도우미를 쓰든 어떻게 하든 너희가 알아서 돌봐.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뭐?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남편이 화가 난 목소리로 아들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너희는 네 엄마 그렇게 고생하는 거 뻔뻔히 알면서 뒤에서 사돈한테 뒷담을 하냐? 뒷담을 하다뇨.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고생하는 거 아냐 모르냐? 알죠. 당연히. 그러면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람이 도리를 안다면 설령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안사돈 얼굴을 어떻게 보냐? 우세스러워가지고.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엄마랑 통화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진심 아니에요. 늘 어머님, 아버님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당장 민준이 안 봐주신다고 하시면 저 출근 못해요.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맡겨요? 맞아요. 엄마 아빠니까 안심하고 맡긴 거죠. 그리고 애 어릴 때 바짝 모아서 자리 잡을 생각인데 갑자기 이러시면 잘못했어요. 어머님, 현 씨는 진심이 아니었다며 눈물을 비추는 며느리에게 모질게 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손주가 울자 현 씨도 모르게 성부터 나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어르고 달래는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조금 봐줍시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현 씨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4살이 되어서야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는 꼼짝없이 육아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현 씨도 남편도 몸이 상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손목 나가고 허리 나가는 육아를 아무리 둘이라도 나이 든 사람들이 하려니 여간 벅찬 일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고장나는 관절에 현 씨 부부가 나란히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었죠. 그러다 6살이 될 때 유치원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자꾸 자기 전에 간식 먹으려고 뗐어요. 어머님이 맨날 이 시간에 간식 주셔서 그런가 봐요. 맨날은 아니고 너무 뗐으면 조그만 과자 하나씩 준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애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네요. 아이고, 그래? 조그만 거 한 조각만 줘도 금방 그쳐. 지금 유치원 갈 나이에 애가 이러면 돼요. 애가 아주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짜증스럽게 말하는 며느리에게 뭐라 대꾸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기분이 조금 상하긴 했습니다. 매번 준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핀잔을 주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며느리에게 잔소리 듣는 것도 처음이 아니었고 근래 들어서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휴대폰에 며느리 이름만 뜨면 심장이 덜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애한테 손이 덜 가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생긴 듯 아이를 스스로 돌보기 시작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육아를 하는 것이 아니니 말이죠. 이번에 민준이 엄마 승진해서요. 장모님이 축하해 주신다고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어느 날 주말에 현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승진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잘 됐네. 열심히 하더니. 그렇죠. 그러면서 연봉도 오른다며 좋아했습니다. 현 씨도 내심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 씨 부부의 차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턱 정도는 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들에게 지나가는 투로 슬쩍 묻자 돌아오는 대답이 꽤나 황당했습니다. 에이, 엄마 아빠 매달 용돈 챙겨 드렸잖아요. 아이를 봐주는 수고비로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있던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엔 매일 그리고 가끔은 주말 하루 종일도 손주를 봐주는 것에 비해서는 용돈이라고 부르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돈 벌려고 힘든 것을 알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주 간식 사주고 주말에 오면 먹을 거 챙겨주는 데만 그 정도 금액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주 봐주는 일을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러려니 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안 사돈이 하달간 아이를 봐줬을 땐 훨씬 많은 금액을 줬었다는 걸 언뜻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모른 채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부담스러울까봐 그랬죠. 하지만 무탈이 아이 걱정 안 하고 회사에 다닐 수 있었기에 며느리가 승진한 데에는 현 씨 부부의 덕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 건 그저 현 씨만의 생각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몇 년간 돌봐준 건 생각도 안 하고 공짜로 용돈을 챙겨준 것처럼 말하는 아들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그저 서운하고 말 정도였는데 얼마 뒤에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생겼죠. 아들네 집에서 손주를 봐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일찍 귀가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했죠. 밥은 안 먹어도 돼? 죽 좀 줄까? 아니요. 좀 쉴게요. 약은 먹고 쉬어야지. 아니요, 어머님. 저 좀 쉴게요. 며느리의 말에 조용히 안방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5분쯤 흘렀을까. 거실까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 진짜 숨 막혀. 집에서는 좀 혼자 쉬고 싶다고. 당신이 전화하면 되잖아. 민준이 다 컸으면 알아서 그만 오셔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고 듣고 있자니 현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둔한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눈치를 줘봐야 소용이 있어? 며느리의 외치는 듯한 음성이 들렸고 그 뒤로는 잠잠했습니다. 현 씨는 얼이 빠져서 부엌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야
손주가 컸으면 그만둬야 하는 사람은 현 씨밖에 없는 듯했습니다. 현 씨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방문을 두드려 무슨 말인가 물어봐야 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은 갔고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죠. 엄마, 다녀왔습니다. 민준이 엄마는요? 몸이 안 좋다고 방에 누워 있어. 그래서 집에 못 가고 기다렸어. 감사해요. 그런데 집에 가려고 챙기던 현 씨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민준이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자 며느리의 통화가 자신이 들은 게 맞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얼굴에 피가 몰렸습니다. 애써 아니겠지 생각하며 손주 밥까지 먹였는데 어쩌면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그만 오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손을 떼야겠다 생각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굳이 오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현 씨도 점점 한계에 다다른 것을 느끼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현 씨가 두뇌기에 그런 사인을 모르고 넘어간 듯했습니다. 너희 너무한 거 아니니? 너무하다고요? 아까 너랑 민준이 엄마랑 통화한 거 다 들었어. 그러자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애 좀 컸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냥 애 다 컸으니까 이제 안 도와줘도 된다. 그렇게 말했으면 됐잖아? 하루만 볼 일이 있어서 못 봐줘도 난리를 치던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현 씨 부부는 거의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늘 대기하고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다소 과장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의 삶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문소리가 들리더니 안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자신도 참다 못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도 섭섭한 거 많았어요.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용돈 드리면서 어머님, 아버님 손주 실컷 보시라고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기억이 이렇게 각색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싫다는 현 씨 부부를 붙잡고 울고 불고 했던 때를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초인종 안 누르고 그냥 집에 들어오신 적도 많으시잖아요. 가끔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애를 봐주다 보면 늘 초인종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버릇이 돼서 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온 적도 덜어 있었죠. 하지만 애를 맡기거나 데려다 주거나 할 때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연락 없이 쳐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희생한 것만 얘기하시는데요. 저희도 용돈 드리느라 빠듯했어요. 그리고 원래 손주 어릴 땐 양가 어른들이 희생 감수하고 어느 정도 크면 알아서 빠져주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애는 어떻게 맡겼나 싶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육아 방식도 꼬집었고 자신이 얼마나 불편했는지도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속내도 모르고 허리 두들기며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했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바보가 맞았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말을 듣고도 파들파들 떨고만 있는 것이 바보가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 현 씨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 엄마. 그런 게 아니고요. 민준이 엄마가 아파서 좀 예민한가 봐요. 며느리의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픈데 집에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나는 모르겠다.
아들이 애써 변명했지만 정작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어지간히 현 씨의 존재가 싫었나 보다 생각되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현 씨에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서운한 것을 넘어서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려고 그렇게 힘들게 애를 봐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라 어쩔 수 없던 것이었는데 아들 며느리는 상황이 나아지자 그런 노고는 전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현 씨 부부에게 사랑하는 손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무슨 이런 일이 다 했나 싶었습니다. 꼭 지나가다 강도라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안 올게. 현 씨는 애써 차분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해고 뭐고 이제 와서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너희 바라는 대로 이제 다시는 안 올 테니 너희도 이제 민준이 맡기지 마. 아무리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단 1시간도 봐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쁜 내 손주지만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고생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 씨는 집에 돌아와서 서러워 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초지종을 듣고는 아들네 집에 쫓아가서 뒤집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난리를 쳐놨는지 며칠 뒤에 아들이 전화와서는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섭섭하다는 아들의 말에 그나마 남은 정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자식으로 키웠나 싶으니 손주를 키워준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키운 것마저 후회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민준이 엄마한테 전화 안 왔지? 안 왔지? 세훈이도 연락 없고. 없어요. 이놈 자식들. 아주 배은망덕한 것들이야. 아직도 분이 안 풀리네. 그만하면 됐어요. 그럴 거면 시름시름 하지나 말어. 남편의 말대로 요즘 현 씨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듯한 기분에 의기소침해 있기도 했고 그동안 쉬지 못한 걸 몰아 쉬듯이 몸이 퍼져 있기도 했습니다. 몸살 나서 그래. 현 씨의 말에 남편도 애구고 앓는 소리를 내며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참에 푹 쉬어. 당신 어깨도 덜 써야 낫는데잖아. 잘 됐지 뭐. 그래, 잘 된 거 알아요. 시름시름 한 거 아니야. 현 씨도 가슴이 아프긴 해도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끝마무리가 좋지는 않지만 현 씨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도 말고 미련도 두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온전히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싶었죠. 하지만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들 며느리의 말이 가끔씩 현 씨의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죠. 그리고 며느리는 잘 지내는 듯 연락이 뜸하더니 나중엔 나름대로 현 씨 부부와 화해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살기도 했고 아이를 전혀 안 맡기고는 키우기 힘들다는 걸 깨달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있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못하고 가끔 식사를 하자고는 했습니다. 물론 거절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네에게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래. 네 누나한테 어제 전화 왔더라. 아무튼간 축하해. 감사해요. 민준이는 안 보고 싶으세요? 전혀 안 보고 싶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몇 년간 제 손으로 기른 아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보기 위해서 아들 며느리를 만나야 된다면 그건 사양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괜찮다. 누구 숨 막히게 할 일 있니? 며느리가 했던 말을 들먹거리자 아들이 입을 다물더니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둘째 낳을 계획이 없었는데 첫째와 터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고 며느리가 승진도 한마당에 타이밍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 다음에 꺼낼 말이 어쩐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주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것이었죠. 둘째도 되도록이면 엄마가 봐주셨으면 해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들과 연을 끊지 않은 건 순전히 현 씨의 욕심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겠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부모 마음을 조금은 알겠지. 그런 생각 자체가 현 씨의 욕심이었습니다. 바랄 걸 바랐어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건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현 씨 부부는 그날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아들네 15분 거리였는데 적어도 한두 시간은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갈 작정이었습니다. 꿈에라도 맡길 생각을 못하도록 말이죠. 행여나 현 씨가 마음이 약해지는 날이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맡길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현 씨의 마음도 자식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아들 며느리 징징대는 싫은 소리 듣지도 못하도록 멀리 가버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자식 일이라면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차라리 떨어져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몹시 서운해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너무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부려먹는 육아 도우미인 줄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제 우리 생활 가지고 재밌게 살 거야. 집에서 애나 봐주면서 더 늙기는 싫어. 한 1년만도 안 돼요? 너는 양심이 있다면 그런 부탁 못해. 그리고 멀리 이사 가버릴 테니까 명절이 돼도 찾아올 필요도 없어. 엄마, 손주 봐주고 나면 1년에 10년씩은 늙어. 너희는 엄마 아빠 수십 년 뺏어간 거야. 그래놓고 알아서 빠져주라고 했었지. 이제는 너희가 우리 인생에서 눈치껏 빠져줘라. 그러면 맞벌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부모가 알지 우리가 아니? 남들은 이렇게 부탁하지 않아도 키워줘요. 남들은 적어도 자기 새끼 키워준 부모에게 잘하겠지. 저희가 못한 건 또 뭔데요? 거봐라. 애를 직접 안 키워보니까 육아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지. 너희도 둘째 스스로 키워보고 사람 좀 되라.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땠을지. 그때쯤 되면 알겠지. 평생에 셋을 키우며 편히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또 손주들 키워주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식에게 욕까지 들어야 하는 거라면 노후 삶이 너무 슬프고 불쌍하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 하루도 맡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키워줘도 남는 거 하나 없다는 걸 알았으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전에는 내 손으로 키운 손주와 함께 산책도 하는 그런 삶을 상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 현 씨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며느리가 전화가 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할 말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에 둘째 딸마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를 안 낳고 산다더니 40이 되어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현 씨는 딸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아이 낳는다고? 그러려고요. 운명이다 생각하고.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이제는 좋아요. 그래. 너무 축하해. 감사해요. 그런데 서운해해도 어쩔 수 없지만 애를 봐달라는 부탁은 못 들어주겠다. 혹시나 그런 생각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그럼 부탁 안 해요. 늦은 나이에 생긴 앤데. 나도 내 손으로 직접 키우고 싶어요. 딸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아들, 딸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셋째, 넷째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봐줄 일은 결코 없었으니 말이죠. 현 씨 부부는 이제 자식 일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죽는 소리를 하고 부탁을 해도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애를 키워보니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염치 없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다음에 아이가 태어난 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부디 잘 키워라. 직접 키우면 다 자기 마음에 들게 하겠지. 현 씨는 뼈가 있는 말을 내뱉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반성을 한다고 이사까지 한 현 씨의 삶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현 씨는 이제 부부의 인생만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벅찼으니 이사를 한 것도 어쩌면 잘한 일이었습니다. 후에는 아들 며느리의 몫이었죠.